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파이썬 개정판 10장 클래스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 상당히 이제 고급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익히면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 이 용어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니멀스라고 하는 리스트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 다양한 메소드를 적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라이언, 타이거, 캣, 독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진 애니멀스 리스트 객체가 있네요. 그죠? 자, 이 객체에 대해서 so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알파벳 순으로 사전 순으로 정렬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cat, dog, lion, tiger 이와 같이 사전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append rabbit을 해주게 되면요. 제일 뒤에 rabbit을 또 추가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reverse를 하게 되면 원래 원소의 역순으로 얘를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거 말고도 remove, pop, index 등등의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소를 속성으로 가질 수 있고 또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메소드라는 용어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 속성과 메소드를 가진 요소를 객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멀스라고 하는 객체는 이런 속성과 함께 이런 메소드들을 가지도록 미리 이제 구현되어 있는 그런 실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뭐 실수, 정수, 문자열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객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프로그래밍 방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문자열, 이 str이라고 하는 이 자료형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문자와 관련된 다양한 처리 기능이 미리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많은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animals.pop을 해보면 어떤 값이 리턴 되겠죠. 팝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객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있는 게 리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cat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cat.offer 그러면 이 애니멀스 리스트가 메소드를 통해서 반환하는 이것도 문자열 객체이지요. 문자열 객체이기 때문에 S 역시 객체이기 때문에 offer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대문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find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문자에서 특정 문자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str 클래스는요,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upper,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lower, 그 다음에 capitalize, starts with, strip, find, split, join, case fold, center, count, ends with, format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수십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r 클래스 하나만 해도 이와 같은 많은 메소드가 있는데 우리가 파이썬을 쓸 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형이 int, list, tuple, dictionary 그 다음에 임포트에서 쓸 수 있는 게 데이터, 타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클래스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면 편리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사용자가 코딩하는 부분을 이 부분이라고 합시다.
이 부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 메소드들이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만들어서 코딩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메소드들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우리가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 즉 리스트 클래스, str 클래스, int 클래스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더 많은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는 랜덤 모듈, 매스 모듈, 시스 모듈, 데이트 타임 모듈 이런 것들을 임포트하면요. 그 안에 또 데이트 클래스, 타임 존 클래스, 타임 클래스 등등등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속성과 또 수십 가지의 메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 정리하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은요, 리스트, 문자열과 같은 많은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어요. 이 리스트라는 클래스는요, 다양한 속성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속성을 다루기 위한 기능이 메소드라고 하는 함수 형태로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마찬가지로 문자열이라는 클래스 역시 문자와 관련된 다양한 처리 기능이 정의되어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이 객체의 기능을 호출하고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애니멀스라고 하는 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 리스트에다가 타입 애니멀스라고 하면 이 타입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이다 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애니멀스는 이 클래스에 정의된 모든 메소드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애니멀스라고 하는 것이 객체이기 때문에 얘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한 아이디를 가져오는 방법은 id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이죠. 만일에 이제 s 이꼴 타이그라고 하는 형식으로 문자열 객체를 만들게 되고 그 s의 타입을 보자. 그럼 얘는 이제 str이죠. str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appl 이런 거를 쓸 수 있죠. 반면에 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appl 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들은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역시 S라고 하는 이 객체 역시도 고유한 아이디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고유한 아이디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얘는 서로 다른 정수값을 가지겠죠. 그렇죠? 왜?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 값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n이라고 하는 정수 객체를 만들고 정수 아이디도 보고요. 이 정수 객체에 대해서 n 더하기 100과 같은 연산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n 더하기 100과 같은 연산은요. n이라는 객체에 언더바 언더바 add 언더바 언더바 그리고 100이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과 내부적으로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animals 리스트를 선언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속성 항목들은 라이언, 타이거, 캣, 도그와 같은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얘의 타입 자료형이 무엇이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리스트 자료형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소드들은 쓸 수 없죠. 왜냐하면 리스트에는 이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음으로 id of animals를 해보면 id의 고유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 고유값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가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 길이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s 이꼴 타이거라고 했을 때 이것을 문자열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요. type of s를 했을 때 얘는 str이죠. 이제 s는 upper를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id of s를 해보면 얘랑 얘는 다른 정수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n 이꼴 200이라고 하는 정수 객체를 만들고요. type of n 혹은 type of 200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역시 클래스 int 해가지고 정수 자료형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id of n 해보면 이 수치 값이 나오는데 역시 얘랑 다르겠죠, 그죠? 자, 이제 n에다가 더하기 100을 하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200에다가 100을 더하니까 300이 나오겠죠.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n이라는 객체에다가 메소드를 적용합니다. 언더바 두 개를 하고요.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고 다시 언더바를 한 다음에 100. 이것을 우리가 이제 특수 메소드라 하는데 얘는 하는 일이 같아요. 아니, 이 연산자를 호출하면요. 내부적으로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200 더하기 100도 마찬가지고요. 즉 200이라고 하는 객체가 언더바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인자로 100을 넣어준 것이 이 연산의 결과 300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nt 클래스의 메소드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연산자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전부 add, sub, multi, div와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add 대신에 sub를 하게 되면요. 200 빼기 100 연산의 결과와 같이 100이 나오게 되고요. sub 대신에 mul이라고 하면 곱셈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truediv 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truediv는 뭐냐면은 이제 정수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하게 되면 2.0 이렇게 실수 값이 나오죠.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모드를 하면 되겠죠. 그죠? 즉 200 모듈로 100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200 나누기 100은요. 가로 열고 200점 truediv 100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이라는 플로트 값을 반환하죠. 이런 연산은 이와 같은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특수 문자인 언더바 두 개로 시작해서 언더바 두 개로 끝나는 이런 메소드들 있죠. 요거를 파이썬의 특수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미리 이제 파이썬의 산술 연산자로 치환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책 2장에서 연산자 배웠죠. 이 연산자를 쓰면 내부적으로 이 메소드들이 호출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 코드를 수행해 보시고 결과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객체가 호출할 수 없는 메소드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체는 객체와 메소드의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r of int를 하게 되면요. int라는 클래스의 메소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str 스트링 클래스 있죠. 얘도 많은 메소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메소드가 뭐가 있는지도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한번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을 짜는 개발 방법론이에요. OOP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 Object Oriented 프로그래밍의 약어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을 실제 세상과 가깝게 모델링하는 기법이고요. 컴퓨터가 수행하는 작업을 객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앞서 봤듯이 덧셈을 했을 때 두 객체가 있을 때 이 객체가 add라고 하는 연산자로 서로 작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즉 100이라고 하는 객체가 add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200이라는 객체와 상호작용해서
300이라는 객체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클래스나 객체들의 집합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IT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랭귀지인 자바, 그리고 파이썬, C++, C#, 스위프트 등의 최근에 사용되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많이 씁니다. 이와 대비되는 프로그래밍 개발 기법이 절차적 프로그래밍이고요. 이런 절차적 기법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C나 포트란, 베이직 등의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로 Procedural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합니다. 얘는 함수 혹은 모듈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함수들을 서로 호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얘는 문제가 뭐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칠 때 어떤 인터페이스를 내가 선택할지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 해결 순서에 맞게 딱딱딱 호출해 가지고 하는 방법, 옛날 방법에서는 이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나 게임 프로그래밍 같이 굉장히 크고 방대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효과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가지고 최근에는 그 인기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윈도우 운영체제를 쓸 때 인터넷 속성창에 이런 그래픽 객체, 그래픽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여기 나타나는 요놈을 탭이라 하고, 요거를 레이블이라 하고요. 요거를 텍스트 필드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라디오 버튼이라고, 요거를 체크박스라고 합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될 때 순차적으로 탁탁탁탁 실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객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이 객체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이런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의해 두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자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에 보면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있고, 그죠? 지형도 있네요. 그죠? 플레이어도 있고 바닥도 나오네요. 건물도 나오네요. 그죠? 뭐 총도 나오네요. 이런 것들이 플레이어가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간다 라든지 이런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위주로 코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자, 조금 개념이 어렵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어떤 어려움을 설명드리자면요. 얘는 한눈에 이해하기는 좋은데 데이터들이 매우 많아지고 함수도 많아진 경우에 매우 많은 화살표 그리고 함수 호출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잘 설계된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들을 가지고 속성과 행위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과 행위를 미리 설계를 해두고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에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에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프로그래밍 경향은 대부분 객체 지향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화살표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많은 함수들과 지역 데이터와 전역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들이 서로 이제 화살표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호출되고 또 얘가 얘를 호출하고 때로는 뭐 얘가 얘를 호출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드가 매우 많아질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흐름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유지 보수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자바나 C#, 파이썬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객체들이 메소드와 속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필요할 때만 상호작용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프로그래밍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를 살펴볼게요. tiger.apple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얘는 뭐냐면은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app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대문자 변화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animals.append라고 하면 이거는 리스트죠. 그러니까 append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새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tiger 혹은 animals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 있죠. 이런 구성 요소를 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오브젝트인 것이지요. 파이썬은 이제 객체 지향 언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객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100 더하기 200이라고 하는 이 수식 역시 객체들의 상호작용으로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이 내용을 익히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